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4회차 결과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3등에 적중을 하면서 끝이 났고 61회차 3등, 62회차 3등, 64회차 3등 적중으로 그래도 골때리는 TV 가족분들께 픽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64회차의 경우는 투표율 9%였던 나폴리 무승부 이변 적중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과 야, 드디어 맹구 경기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댓글로 나폴리 무승부 잡아주셔서 2등 적중했다, 뭐 감사하다 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더욱이 뿌듯했고 예전부터 제 채널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유가 항상 제가 승리를 선택하면 부러지고 무승부나 패배를 선택하면 귀신같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랑 좀 사대가 안 맞는 결과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64회차에서 기가 막히게 코펜하겐의 승리 적중을 했죠. 솔직히 경기를 보는데 맨유의 호일룬 선수가 전반 초반에 두 골을 박아버리면서 와, 맨유가 웬일이냐 싶었는데 역시 우리의 맹구답게 레시포드 선수가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버리는 반칙을 해주면서 퇴장을 당했죠. 그때부터 코펜하겐의 개털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경기가 재밌었습니다. 뭐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감스트라고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맨유 팬이라서 감스트님의 맨유 경기 라이브로 보시는 영상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엄청 재미있으실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번 주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6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열심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그대로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만의 이변도 선택을 해보시고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감하게 걸러서 픽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6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울버햄튼 대 토트넘. 자, 황희찬과 손흥민의 대결로 코리안 더비라고 불리는 경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경기 라이브로 시청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결장자가 더럽게 많다라는 거죠. 주축 수비 자원인 반더벤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로메로 선수와 우도지 선수는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벤 데이비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가 개판이 났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와 이번 시즌 찰떡궁합이었던 메디슨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히샬리송 선수도 골반 수술로 인해서 빠지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트넘은 기존에 보여주던 경기력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반대로 울버햄튼의 경우는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2대1로 패배를 했는데 울버햄튼의 공격에 있어서 페드로 네토 선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부상으로 빠지자마자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죠. 그만큼 울버햄튼의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페드로 네토 선수가 중요한데 이번 경기에도 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를 넘어서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울버햄튼의 홈 경기장이기도 하고 토트넘의 주축 자원의 결장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승리를 선택을 하지만 울버햄튼의 주앙 페드로 선수의 결장에 따른 답답한 공격력과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무승부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구토토 승무패 1번 경기에서 22년 1회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무승부가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11회째 무승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과 패턴적으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 2연패는 없었기 때문에 패턴상으로도 무승부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울버햄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라요 대 지로나. 자, 이 경기 분명히 지로나에 굉장히 투표율이 몰릴 것 같은 경기고 누가 봐도 지금 지로나가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라요의 패배에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죠. 근데 지로나에 지금 들어와 있는 배당이 정배당 2.16 배당인데 이 배당을 토사장이 쉽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라요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 심상치가 않죠. 세비야 원정을 가서 2대2 무승부를 하고 소시에다와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가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리그 1위인 지로나라고 할지라도 라요 홈에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라요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로나가 강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지로나가 공격력에서만큼은 라요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라요의 단통패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지로나의 배당이 지금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라요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튼. 자, 일단 저는 이 두 팀이 비슷한 양상을 가진 경기를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웅크리고 있다 빠르게 역습하는 스타일로 점유율을 적게 가져갈 때 오히려 효율적인 공격이 나오는 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에버튼이 그게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양 팀의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홈팀인 크리스탈 팰리스의 사이드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자원인 에베르치 에제 선수가 지난 번니와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이 되면서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최근 안 좋았던 흐름을 번니전에 이어서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버튼 역시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고 개인적으로 에버튼 수비에서 센터백을 보고 있는 브랜스웨이트 선수가 유독 눈에 띄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승부가 확률적으로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알메리아 대 소시에다.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소시에다가 레벨이 높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걸리는 건 목요일 새벽에 벤피카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알메리아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12경기 동안 유일하게 1승도 없는 팀이 알메리아이고 12경기에서 32실점으로 라리가에서 최다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솔직히 이변을 생각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이변을 잡는다면 돈지랄 느낌이 물씬 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딱히 뭔가 설명을 드릴 것도 없고 이변이 나온다면 이번 65회차 재수가 없구나 생각하고 2월이나 되라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딱히 이변을 잡지 않고 알메리아의 단통패로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가 발렌시아 원정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한번 노려보고 싶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라는 점, 홈에서만큼은 10골 2실점을 기록하면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고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실점이 3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변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브라가와의 주중 경기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는 홈 경기를 치렀고 3대0 대승을 기록했고 오랜만에 주드 벨링엄 선수에게 휴식을 주면서 체력 충전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에이스 벨링엄 선수가 체력이 만땅이 됐다라는 점과 이 밖에도 주전 수비 자원인 다비드 알라바도 주중에 휴식을 하게 줬고 카르바할, 모드리치, 호셀루 선수를 후반전 20분도 안 남았을 때 교체 투입을 시켜주면서 체력 안배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발렌시아를 상대로 홈에서 이변을 낼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22년 1회차부터 지금까지 승무패 8번 경기에서 3회 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는데 현재 2회 연속으로 무승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 패턴까지 적용을 해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아스날 대 번리. 이 경기도 뭐 사실상 전에 말씀드린 레알 마드리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번리는 셰필드랑 같이 손잡고 다이렉트 강등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리그에서는 전혀 콤파니 감독의 전술이 안 통하고 있고 아무리 주중에 아스날이 세비야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을 썼다고 하더라도 홈 경기였다라는 점과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최근 웨스트햄과의 컵 경기 패배와 뉴캐슬과의 리그 경기 패배의 분위기를 반전을 제대로 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트로사르 선수가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고 부카요 사카 선수는 뭐 여전히 득점 감각이 좋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이 경기는 아스날이 홈에서 이변의 결과를 내기란 힘들어 보이는 경기다. 번니가 워낙 수비가 개판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아스날이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스날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리버풀 대 브랜드포.
주중에 리버풀이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이빠이 돌렸다가 툴루즈에 3대2 충격 패배를 당했죠. 그래도 확실히 후반전에 주축 자원들이 투입하기 시작하니까 리버풀의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만큼은 리버풀이 확실한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대팀 브랜드퍼가 현재 리그 3연승으로 굉장히 요한의 의사 은베우모 선수에 이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닐 무페이 선수까지 득점이 터지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버풀이 그렇게 브랜드퍼가 좋아하는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막 올라오게 놔두는 팀이 아니다라는 점과 리버풀의 공격 자원들 살라, 디오구 조타, 누네즈, 루이스 디아즈, 코디 가포 같은 자원들이 부상 없이 모두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리버풀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리버풀이 지난 루턴타운 원정에서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리버풀이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 그리고 브랜드퍼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브랜드퍼가 이제는 패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홈팀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웨스트햄 대 노팅엄.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도 웨스트햄이 앞서고 있고 특히나 홈에서만큼은 최근 맞대결에서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홈에서 웨스트햄이 노팅엄에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웨스트햄은 주중에 올림피아와 유로파 경기를 치렀고 1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주축 자원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노팅엄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케타 선수가 지난 브랜드퍼의 경기에는 결장을 했었지만 유로파 경기에 출전을 해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좋은 감각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노팅엄은 지난 에스턴과의 경기에서 2대0 깜짝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만큼은 득점은 반으로 줄고 실점은 2배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골대법 계산상으로 무승부의 확률이 가장 낮은 확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노팅엄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13번 경기 첼시 대 맨시티. 일단 저는 맨시티가 주중에 챔스 경기에서 영보이스를 상대로 로드리 선수를 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체력을 충전을 시켜줬고 홀란드 선수 역시 멀티골을 기록한 이후에 바로 교체 아웃을 시켜주면서 체력 안배를 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영보이스와 경기를 했고 그럼에도 3대 0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첼시를 만나게 된다라는 점에서 첼시가 이변을 내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1대4 대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토트넘의 퇴장자가 2명이나 있는 상황 이후에 3골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첼시의 경기력을 본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이변을 볼 수가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첼시가 홈에서 무참하게 개털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첼시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간단하게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